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네이버 카페 보상가 배상TV 네이버 카페가 있는 건 아시죠? 이 카페에 올라온 질문 중에요.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고 계산을 뽑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계산까지 한번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에 보상가 배상 TV나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전치 12주 진단, 보험사가 렌터카 공제네요. 사실 이 렌터카 공제는 합의하기가 일반 보험사보다는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부상 정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제가 금액을 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달 사고고요. 그리고 과실 문제는 아직 산정은 안 됐지만 횡단보도 내 사고다.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웬만하면 100% 가해자 과실이 되겠죠. 그리고 입증 가능한 소득은 없음. 그러니까 무직이죠. 그러면 일용근로자임금 적용하면 되고요. 진단명을 보면 대퇴골 경부골절, 상완골 상단의 골절, 그리고 수술은 했죠. 상완골에도, 그러니까 팔뼈에도 수술을 했고요. 핀 박는 수술. 일반적으로 골수각 내 금속 고정술을 한 정도면요, 간부골절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 한 3년 정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좌측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 시행했네요. 당연히 영구장애겠죠. 나이가 만으로 57세시고요. 자, 그러면은 질문사항이 어떤 거냐. 첫 번째, 보험사 약관 기준 합의금하고 법원 기준 합의금 금액을 산정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상해급수는 얼마냐. 상해급수는 1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 간병 중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번째, 블랙박스 영상 및 과실 유무. 과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무과실 주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10년에서 15년 사이의 고관절은 교체 비용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 1년 뒤에 피인을 뺀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 직접장애 3급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죠. 왜냐하면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형사합의가 안 되면 판례가 어떻게 되냐,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금액을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보험사 약관 기준하고 판결 기준하고 금액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 당연히 판결 기준이 약관 기준보다 대략적으로 30%에서 40%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 기준, 그러니까 법원 산출 기준으로 산정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아마 한 30% 정도가 더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관 기준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분 같은 경우에 상해급수는 1급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병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급이기 때문에 약관에서도 2달치까지는 지급을 해요. 근데 아마도 2달 이상 입원을 할 거다라고 하면요, 의사한테 간병 소견서를 받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보험사는 약관 기준상에는 2달 이상은 인정 안 합니다. 결국은 소송을 해야지 입원 기간에 모든 간병비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계산해드리는 것 또한 소송 기준으로 계산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험사하고의 합의에 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과실은 없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재질로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공관절을 교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명 동안 한 번은 교체가 더 필요할 경우다. 왜냐? 지금 현재 60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체 비용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여섯 번째, 핀 제거비는 얼마가 되냐. 핀 제거비는 대략적으로 한 300 정도 됩니다. 대학병원 기준으로요. 대학병원 기준으로 핀 뽑는 비용이 한 3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산출하는 금액에서는 안 넣을 겁니다. 선택을 하면 돼요. 핀 제거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핀 뽑을 때 합의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줄 거면은 단서 조항에 핀 제거비는 보험사에서 보상한다라는 단서를 달면 되고, 만약에 미리 받을 거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핀을 또 안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더 넣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존에 피해자가 직접장애 3급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급 정도면 대략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 50% 정도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노동능력 상실이 50%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임금이 지금 현재 31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50%는 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용근로자임금을 155만 원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횡단보도 12주 진단이고 12대 중과실인데 합의를 안 할 경우에 가해자는 어떻게 되냐?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은 안 될 것 같아요. 법정 실형은 안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실형에 플러스 집행유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부분은 형사합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12대 중과실 사고지만은 음주나 무면허나 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운전자 보험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어느 정도 형사합의금을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더 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계산해 놓은 표를 보면서 금액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은 글입니다. 답변을 달아서 올려놨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질문 주셨던 거 지적장애 상급은 보통은 노동능력 상실을 50% 정도로 평가를 해요. 이게 신체 감정 결과거든요. 이미 나왔던 결과에 의해서 제가 뽑아낸 건데 이미 노동력 상실을 50% 정도 상실을 했다 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고관절 부위, 인공관절을 한 부위에는 영구장애가 발생된다. 노동력 상실률은 15%라고 맥브라이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의 영구장애 플러스 상완골골절, 팔뼈에 있는 골절 같은 경우에는 한시 한 3년 정도 예상된다. 18%. 어깨 부분의 운동각도 18%로 해서 한시 3년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보면요. 장애율이 2,9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실수입이 원래라면 5,800이겠죠. 근데 아까 54%를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2,9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원래 15%의 위자료면은 1억의 기준에 1,500만 원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54%의 기왕장애를 뺐기 때문에 69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손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왕장애 50% 정도가 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한 금액은요. 대략 한 3,6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상되고요. 자, 3,600만 원 뽑은 것 중에 빠진 게 뭐냐면 성형수술비는 빠져 있습니다. 성형수술비는 계산 안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수술해야 될 피인 제거비 그것도 계산 안 했어요. 그리고 15년 뒤에 인공관절 한 번 더 수술하는 비용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도 계산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계산했던 이 3,600만 원에 한 번 더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는 비용 한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피인 제거비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성형수술비 그거를 더하면 보험사에 요구해야 되는 합의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적으로 뽑고 전부 다 산정을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요. 영상 밑에 클릭하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통해서 폰메일 신청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보상가 배상 TV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건 같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방송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